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34살 여자예요. 비혼주의라고 다들 아시나요? 예전에는 여자가 30살이 넘으면 빨리 결혼을 했어야 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할머니께서 고모들이나 이모들한테 결혼 빨리 하라고 잔소리하는 걸 자주 들었었어요. 그런데 벌써 제가 그런 나이가 되었네요. 저도 29살 정도에는 그런 잔소리를 듣긴 했지만 요즘에는 결혼을 당연하게 하기보다는 연애를 하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결혼 상황되면 하는 거고 뭐 안 되면 그냥 연애만 하면서 살아야지 생각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싸우는 모습도 자주 봤었고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굳이 결혼해서 내 재산을 나누는 것보다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행복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가끔씩 연애는 했었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건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대기업이다 보니 정규직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계약직 혹은 파견직으로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렇게 처음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계약직이긴 했지만 항상 성실하게 일하려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종종 제 업무를 도와주셔서 자주 얘기도 나눴거든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나이대도 비슷하고 취미나 생각하는 부분들이 맞아서 따로 저녁을 먹는 등의 시간을 내기도 했어요. 몇 차례 밖에서 만나고 나니 먼저 저한테 교제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같이 일하는 사이니까 몇 번은 밖에서 밥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대리님을 더 이상 일로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저랑 연애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때 제 나이가 33살이었어요. 제 나이 정도 되면 사실 연애하자고 말하는 건 쉽잖아요. 연애가 처음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혹시 제가 거절할까봐 손을 덜덜 떨면서 얘기하는데 너무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반듯하기도 하고 검소하면서 생활력도 있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제 주변 남자들은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아서 비교가 되었고 오빠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제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부분들 때문에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결혼하면 어떨까? 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얘기했어요. 삼형제 집안의 셋째더라고요. 저는 외동이거든요. 한편으로는 여자 형제가 없어서 다행인가? 라는 마음도 들고 솔직히 시누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 친구들도 시누이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물어보니 형들은 모두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분 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본인은 돈을 좀 더 모아서 결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했었어요. 사실 그때는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점점 결혼 생각이 들면서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이 사실을 몰랐으면 상관이 없는데 삼형제의 막내고 심지어 형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보태줄 돈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와서 돈 보태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하나 고민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고민을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외동이어서 부모님이 워낙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도 했고 처음 사회생활을 하게 된 곳이 대기업이라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횟수로 벌써 8년이라 적지 않게 돈을 모으기도 했었어요. 지금 받고 있는 월급도 적지 않고
대출받는 것에도 문제가 없으니 집은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 여자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루 날 잡고 얘기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저번에 아직 돈을 거의 못 모아서 결혼 준비가 안 됐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도 고민을 좀 해봤어. 솔직히 우리나라는 남자가 집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긴 하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 내가 집을 해오면 되는 거지. 꼭 남자가 해야지만 우리가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 당신은 걱정 말고 우리 집안에 채울 혼수만 생각해줘. 집에 관련해서는 내가 마련할 테니까. 라고 하니 처음에는 좀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선 본인도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흘러가서 괜찮겠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며칠이 지나고 시어머니 되시는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승재의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는데 혹시 오늘 많이 바쁜가? 괜찮으면 얼굴도 보고 얘기도 하고 싶어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오늘이요? 몇 시가 편하신가요? 저는 업무가 6시 정도에 끝나긴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밑에 커피숍에 있을 테니까 천천히 일 보고 나와요. 별일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럼 이따 봐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될 사람을 만나야 하니 걱정이 되기도 하고 무슨 얘기를 하시려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일에 집중도 못하고 시간을 보낸 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 커피숍에 들어가는데 눈에 확 띄더라고요. 남자친구랑 똑같이 생기기도 했고 예전에 남자친구가 한번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며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일을 일찍 끝낸다고 했는데 6시가 넘어버렸네요. 아니에요. 내가 밑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말한 대로 너무 예쁘게 생겼네. 그리고 여자가 대기업 다니기 쉽지 않은데 대단해요. 아니, 내가 얼굴 보고 싶다고 한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결혼 얘기를 슬슬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얼굴이라도 볼 겸 온 거예요. 그리고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 보니 씀씀이가 해프기도 하고 너무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인가 물어보려고. 대략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지 우리도 준비를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사회생활한 지 얼마나 됐다고 몇 천만 원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겠어?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아껴 쓰는 거야. 언제 어떻게 돈이 나갈지 모르는데 항상 돈을 갖고 있어야 그런 상황이 생겨도 헤쳐나갈 수 있잖아요. 제가 대답을 할 새도 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보면 다 돈을 아껴 써야 한다. 근검절약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도 남자친구가 형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돈을 많이 못 모아서 결혼하기가 좀 어렵다고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한편으로는 결혼한다고 하니 목돈이 나갈 수가 있어서 걱정이 되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저는 거의 얘기를 듣기만 하다가 헤어지게 되었어요. 정말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가 다 빨려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집에 가서는 거의 쓰러지듯이 잤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후 가정을 준비했어요. 상견례 날짜를 잡고 양가 어른들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한정식 집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인사를 나누고 서로 자녀들에 대한 칭찬을 하던 도중에 시어머니가 본인 아들들에 대한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저희 아들들이 참 잘 컸어요. 저희 큰아들은 결혼하고 원룸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때도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아들이 본인 힘으로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원룸에서 생활을 하더니 돈을 야무지게 모아서 이번에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지 뭐예요. 요즘 세상에 맞벌이 안 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며느리도 열심히 일하면서 착실하게 돈 모았거든요. 그렇게 둘의 힘으로 아파트 장만하는 거 보니 부모로서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아들만 셋이다 보니 결혼 한번 시키는 게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휴, 사돈은 외동딸이라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남자 쪽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들이 많을 줄 알았으면 그냥 딸만 낳을걸. 근데 그게 뭐 제 맘대로 되나요? 저희 부모님은 머쓱하게 웃기만 하시고 시어머니는 신나서 얘기를 이어가셨어요. 솔직히 형들도 결혼시킨 지 얼마 안 돼서 막내는 좀 천천히 갔으면 했거든요. 아무래도 아들들 출가시키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막내가 갑자기 만나는 여자 있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돈도 조금 더 모은 후에 결혼했으면 했는데 그래도 뭐 둘이 좋다고 하니 어쩌겠어요. 시켜야죠. 근데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돌려 말하시는 것 같긴 했지만 계속 돈 때문에 부담된다,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도 그러신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계속 반복이 되니 도움을 달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외동딸이 결혼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준비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 측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계속 돈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니 저희 아버지가 입을 떼셨어요. 아들들을 정말 잘 키우신 것 같습니다. 저는 딸아이 하나인데 사실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하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이것저것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하나 고민이 되었거든요. 저희가 1억을 아이들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집값이 워낙 오르기도 했고 둘이서 한다고 해도 대출 많이 받는 것보다는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에서는 도우는 것도 어른의 역할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후는 아이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 친정에서 1억을 지원해준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계속 우는 소리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돈을 지원한다고 하니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셨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애들이 느끼는 부담이 좀 줄죠. 아휴, 이렇게 좋은 날에 술이 빠질 수가 있나요? 저기요, 저희 맥주 좀 주세요. 혹시 다른 거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없으시면 가볍게 맥주 한 잔씩 하시죠. 하며 맥주를 시키고 다 같이 건배도 했어요. 순간적으로 같은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태도가 변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어리둥절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으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어요. 이렇게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집을 저희 쪽에서 하기로 했으니 저희 집에 와서 부모님이랑 저랑 같이 상의를 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계속 생활을 하기도 했고 직장도 서울이라서 굳이 따로 집을 얻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자주 저희 집에 와서 부모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신혼집 상의도 했어요. 자주 왔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예의가 바르고 저희 아버지랑 코드가 맞는지 같이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서로 얼마나 모았는지를 오픈했어요. 저는 제가 9천만 원 정도 모은 상태였어요. 여기에 친정 부모님이 1억을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약 1억 9천만 원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는 얼마나 보탤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본인이 모은 거 1,500만 원, 그리고 부모님께서 약 500만 원 보태주셔서 총 2천만 원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라 당황했어요.
합쳐도 2억이 겨우 되는 금액이었으니까요. 전세도 24평 정도로 알아봐야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저희 하는 얘기 들으시고는 외동딸 결혼하는 건데 조금 더 도움 줄 생각도 갖고 있으니 너무 돈 생각해서 결정하지 말고 직접 집 돌아다니면서 결정하라고 하셨어요.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대출을 많이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것도 다 갚아야 하는 돈이잖아요. 거의 2억을 대출받게 되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었거든요.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와서 아버지께 싹싹하게 행동하니 아버지 마음에 든 것 같았어요. 저한테 종종 남자 잘 고른 것 같다고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사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잡음도 없고 저희 모두 화기애애 진행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저희 집에 이렇게 자주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시어머니는 싫어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저희가 돈을 더 많이 보태기도 하고 집도 제가 해온다고 했으니 벌써 본인 아들을 머슴처럼 부려먹고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하루는 저랑 데이트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들, 어디야? 언제 오려고? 우리 아들 기다리다가 엄마 눈이 빠지겠어. 평일에는 일하느라 바쁘니까 주말에는 엄마랑 시간 보내야지. 결혼하고 나면 엄마랑 놀 시간도 없는데. 나 지금 현주랑 데이트하고 있어요. 아마 저녁 먹고 부동산 몇 군데 들리게 될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연락 준 매물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랑 현주랑 얘기하고 들어가야 해서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먼저 주무세요. 내일 근교에 놀러 가요. 또 거기 집 가서 얘기하고 오는 거야?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몇 번째야? 엄마는 네가 벌써 그 집 귀신이 된 줄 알았어. 엄마 혼자 집에 있는 건 생각도 안 하지? 결혼 안 했는데도 이 정도인데 나중에 결혼하면 엄마는 너 얼굴도 못 보겠어. 그리고 거기에서 돈 좀 보태주는 거 가지고 너무 너 부려먹는 거 아니니? 너도 너무 내내 하지 말고. 착한 우리 아들만 너무 힘든 거 아닌가 걱정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신혼집 찾는 것도 재밌고 괜찮은 매물들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의논드리려고 찾아뵙는 거예요. 엄마는 참. 그리고 지금 현주랑 같이 있다니까요. 나중에 얘기해요. 끊을게요. 이따 봬요. 사실 듣고 싶지 않은 내용도 다 들리더라고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얼마나 크신지 거의 소리를 지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름 저한테 안 들리게 하려고 핸드폰 볼륨을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내용 전달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좀 머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는 것도 좀 미루고 오늘은 둘 다 집에 일찍 들어가자 하고 각자 집으로 헤어졌어요. 집에 가니 저희 아빠가 저보다도 오빠를 더 찾으시더라고요. 같이 오는 거 아니었어? 부동산 보고 나서 아빠랑 얘기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같이 과일 먹으면서 얘기하려고 과일도 잔뜩 사놨는데 왜 너 혼자 들어와? 계속 집 보는 것 때문에 돌아다니니 둘 다 힘들기도 하고 시어머님한테 연락이 와서 오늘은 그냥 저녁만 먹고 헤어졌어요. 아빠는 딸이 있는데 오빠만 찾는 거야? 그리고 과일도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오빠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만 사왔네? 우리 딸이 좋아하는 것도 있지. 그랬구나. 우리 집에 자주 오기는 했지. 그래도 오늘 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좀 아쉽네. 저희 아빠가 저보다 더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오빠 벌써 사위 다 됐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혼수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너 뭐 생각해둔 거 있니? 우선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얘기 좀 하자. 우리 아들은 벌써부터 처가댁 문턱이 닳도록 다니고 있는데 너는 얼굴 한 번을 비추질 않는구나. 너 얼굴 잊어버리겠어. 이따 저녁에 퇴근하면서 들르렴. 제가 대답할 사이도 없이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순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가 없긴 했지만 그래도 어른이니 참았어요. 그렇게 퇴근하고 시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가는 도중에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어머님이 혼수 때문에 집에 오라고 하셔서 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곧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문에 들어서자마자 제 얼굴을 보시더니 잔소리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아니, 너는 내가 오라 해야 오니? 내 아들은 알아서 매일 너희 집에 가는 것 같던데 너는 아주 너 얼굴 보기 힘들구나. 다름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슬슬 혼수 얘기도 나눠야 하는데 네가 도통 안 오니 내가 이렇게 불렀다. 굳이 다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우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야 하니 목록 같은 거 적어서 한번 보내보렴. 우리 집에서도 안 쓰는 것들이 있으니 몇 개는 우리 집에 있는 거 가져가면 되고 꼭 필요한 것들만 사면 되는 거야. 그렇게 아껴 써야 너희들이 나중에 편하게 산다. 나 봐라. 아껴 쓰니까 이렇게 아들 셋 다 장가 보냈지. 그러니까 너희도 아껴 써야 해. 혼수 얘기를 나누자고만 하셔서 생각해 둔 것들이 없었어요. 제가 다니는 대기업에서 나오는 전자제품들도 많이 있어서 직원 혜택가로 몇 개 마련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품목이 워낙 다양하니 나중에 한번 날 잡고 정해야겠다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 시어머니가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부모님이랑 같이 돌아다녔어요. 처음에 혼수 제품을 보러 다녀야지라고 생각할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엄마랑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를 하나씩 찾아보는데 생각보다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살림살이를 싹 다 준비해야 하니 적지 않은 돈이 들기도 했었어요. 나름 가성비 있는 제품들로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다들 신혼집에 대한 로망 한두 개씩은 있잖아요. 저도 신혼집에는 꼭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냉장고였어요. 요즘에는 정수기랑 얼음이 냉장고에 포함되어 있는 모델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예전에 회사에 얼음 만들어주는 정수기가 망가져서 직수가 나오는 정수기를 사용했었는데 며칠인데도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 얼음 정수기가 포함되어 있는 냉장고를 선택하고 다른 것들은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은 것들로 결정해서 목록을 정리했어요. 냉장고, 세탁기, 이제는 건조기까지 기본이잖아요. 그 외에 소소하게 밥솥도 사야 하지, 전자레인지도 사야 하지, 전자기기만 해도 몇백만 원이더라고요. 그렇게 나름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결정한 후 목록을 정리해서 남자친구한테도 보여줬어요. 거의 다 회사 제품들이라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래도 적지 않은 개수라 그런지 가격대가 높긴 하더라. 이렇게 사려고 하는데 오빠는 어때? 뭐 더 추가하고 싶거나 별로인 것들 있어? 어머님 보여드리기 전에 오빠랑 얘기하면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가격도 이 정도면 너무 비싸려나? 와, 너무 잘 골랐는데? 내가 따로 말할 게 없어. 그리고 살림은 주로 네가 하는 거니 내가 좋은 것보다는 너한테 맞고 네가 좋은 것으로 선택하는 게 맞지. 가격도 합리적인 것 같고 할인도 받으니 이 가격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새로 장만해야 하는 것들이 많으니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똑똑한 우리 자기가 잘 골랐겠지. 고생했어. 남자친구도 제가 정리한 거 하나하나 보더니 괜찮은 것 같다고 하면서 잘 정리했다고 칭찬해줬어요. 걱정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좋다고 하니 기분이 좋아져서 바로 어머니께 시간 괜찮으신 날에 한번 방문드리겠다고 연락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번에 말씀하신 거 정리해왔어요. 나름 필요한 것만 산다고 했는데 사야 하는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 금액이 약 1,0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저번에는 저희한테 한 번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말하고 있는 도중에 어머님이 뚝 끊어버리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면서 얘기하셨어요. 1,000만 원? 뭐 그렇게 사야 할 게 많아? 그리고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한 번에 주니? 그리고 혼수에 무슨 1,000만 원이나 들어. 엄마가 보고 필요한 것들이랑 아닌 것들 확인해서 사야 하니까 그때그때 돈을 주든가 내가 사주든가 하마. 신혼집이랑 비교하면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솔직히 1,0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잖니? 우선 내가 확인해보고 연락 주마. 아휴, 무슨 1,000만 원이나 혼수에 쓰니? 말도 안 되지. 제가 보여드린 목록을 보시면서 핸드폰으로 열심히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우두커니 서 있는 것도 웃긴 것 같아서 인사하고 나왔어요. 나름 가성비 있는 것들로 선택했고 냉장고만 좀 비싸고 다른 것들은 더 비싼 라인이 있는데도 저렴한 라인으로 선택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뭐 그거로 하라고 하시겠지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반응으로 연락이 왔어요. 예, 내가 찾아봤는데 너무 비싼 것들만 있더라. 그리고 그런 거 말고 가격은 저렴하고 성능 더 좋은 것들도 있는데 굳이 왜 비싼 것들만 넣었니? 그리고 무슨 냉장고가 200만 원이 넘어. 이런 걸 과소비라고 하는 거야. 냉장고야 시원하게 잘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정수기랑 얼음이 무슨 필요가 있니? 정수기는 물 사 먹으면 되는 거고 얼음은 매번 얼려 먹으면 되지. 조금 귀찮아도 그렇게 해야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야. 어머니, 매번 얼음 얼려 먹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냉장고는 좀 비싸긴 한데 다른 물건들은 저렴한 것들로 골랐는데 나는 아들 둘을 결혼시켰는데 이런 혼수 물품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며느리들이 혼수할 때도 이렇게까지 바라지도 않았어. 너희가 집을 해오니 우리가 혼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니? 맞춰주려고 했는데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연락했다. 목록 다시 정리해서 가져오렴. 그리고 예산도 1,000만 원으로 생각하니 비싼 것들을 넣게 되는 거야. 한 3,400만 원 안에서 산다고 생각하고 골라야 가성비 좋은 물건들을 고를 수 있어. 400만 원 안에서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물건 선택해서 보내렴. 솔직히 사고 싶은 것들이 더 많이 있었는데 다른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채워나가도 되는 것들이라서 나름 추려서 보낸 거였어요. 더 비싼 제품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가성비 따지면서 선택한 건데 과소비라는 말씀을 하시니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 어디까지 맞춰드려야 하나 싶었어요. 사실 시어머니 혼수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살 공간에 넣을 것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에 드는 거로 하는 게 맞는 건데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서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짜증을 냈어요. 이번에 어머님한테 전화 왔는데 우리가 고른 거 싹 다 다른 거로 바꾸라 하시네? 아니, 오빠도 내가 고른 혼수 동의했잖아. 그런데 어머님이 다른 거로 사라 하면 우리가 다른 걸로 사야 돼? 그렇게 품목 정리한 것도 며칠 걸렸는데 또 이걸 어떻게 해? 오빠도 알잖아. 나 더 비싼 라인으로 맞추고 싶었는데 그건 부담 느끼실 것 같아서 나름 저렴한 것들로 선택했던 거였잖아. 로봇 청소기나 커피 머신 같은 것들도 추가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은 주변에서 선물해 준다고 하기도 했고 내가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제외한 건데 우리가 정한 것들은 진짜 필요한 것들이잖아. 그런데 사사건건 너무 비싸다,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우리 엄마가 워낙 검소하다고 했잖아. 그리고 나도 사실 좀 비싸 보이는 것들이 있긴 했지만 당신이 잘 골랐겠거니 한 거였고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좀 비싼 것들이 많이 있었나 보지. 그럼 그런 것들만 몇 개 바꾸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화를 내. 지금 화를 안 내게 생겼어? 정수기랑 얼음 나오는 냉장고도 과소비라 하시잖아. 얼음은 매번 얼려 먹으라고 하고 정수기 말고 물 사 먹으라고 하시는데 매번 물 사 먹는 것도 얼마나 번거로운 줄 알아? 시어머니도 적당히 하셔야지.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 우리는 뭐 중고로 사서 신혼살림 해야 돼? 우리 집은 한번 물건 사면 10년에서 15년 정도 쓰기도 하고 가전제품 살 때는 특히 꼼꼼하게 비교하고 사서 그런 거야. 저번에 에어컨 망가졌을 때도 1년 정도는 에어컨 없이 살다가 12월 겨울에 역시즌 특가로 나온 게 있어서 살 수 있었던 거야. 아무래도 이렇게 검소하게 사신 분들이다 보니 우리가 이해해야지. 이해할 게 따로 있지. 어머님이 그렇게 사신다면 나도 별말 안 해.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 것들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거시는 거잖아. 그리고 오빠네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그렇게 안 자랐어. 처음부터 오빠랑 다 얘기된 거로 산 건데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시어머니가 원하는 걸로 다 바꿔야 돼? 그리고 냉장고 하나만 비싸지 다른 것들은 평균이거나 평균 이하야. 또 한두 개 바꿔야 하는 게 아니잖아. 냉장고는 200만 원이라서 안 된다. 인덕션을 뭐하러 사냐. 그냥 가스레인지 써라. 청소기도 2, 3만 원짜리도 잘 돌아간다. 이러시는데 나는 못 바꿔. 지금 고른 것들도 나름 가성비 있는 것들로 선택한 거야. 어머님한테 보내드린 대로 주문할 거니까 오빠가 시어머님한테 말씀드려. 오빠가 중간에서 잘해줘야 시어머니랑 나랑 분란이 없을 거 아니야. 내가 어머니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도록 오빠가 말씀드려. 이렇게 남자친구에게 쏟아낸 후 씩씩거리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별말 없이 하루 이틀 지나가길래 설득 잘했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바쁘지 않으면 퇴근하고 집에 좀 넘어오렴. 혼수 얘기 마저 해야지. 솔직히 전화를 받고 나서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 결혼은 시작도 안 했고 결혼하고 나서 계속 안 보고 살 수도 없으니 우선 가서 직접 얘기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름 비싼 과일 바구니도 사서 방문 들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요즘 과일이 맛있다고 해서 과일 좀 사왔어요. 그래, 그건 식탁에 놓고 여기 좀 와서 앉으렴. 이번에 아들이 와서 나한테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 그래, 너희들 살림이고 내가 쓰는 것도 아니니 그건 알겠다. 혼수 목록에 대해서는 나 더 말하지 않으마. 생각보다 원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잘 해결됐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이번에 너희 씀씀이 보니까 내가 걱정이 돼서 말이야. 돈 쓰는 방법이나 관리하는 법을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 너는 대기업 다니는 애가 친정 부모님한테 그런 것도 안 배웠니? 이렇게 해프게 쓰면 돈은 언제 모으려고 그러니? 내가 혼수 목록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도 이건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돈 쓰면 지방 가게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어? 그리고 이런 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해야 하는데 너 보니까 내가 걱정이 된다. 어머니, 혼수를 매번 사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한 번 사서 오래 사용해야 하니까 큰돈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가구는 좀 튼튼하고 좋은 걸 사야지 오래 쓸 수 있잖아요. 저도 사회생활 계속 할 거고 오빠도 계속 할 거니까 저희 아껴서 잘 생활할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네가 일을 계속 한다고 해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안 새겠니? 너도 힘들게 일하는 거 알지만 우리 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버는 돈인데 이렇게 쓰면 돈을 모을 수가 없어. 이렇게 가게 운영하면 몇 년도 못 가서 빚만 잔뜩 생길 거다. 계속 장황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혼수 물품은 한 번 사면 오래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조금 좋은 것들을 고른 것뿐인데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니 좀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고른 물건들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정도는 참고 넘어가자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너희 월급 통장 다 나한테 맡겨라. 너희 결혼하고 한 3, 4년은 내가 통장 관리 해주마. 그러면서 너도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야 할 것 같다. 엄마가 다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나한테 돈 관리를 어떻게 현명하게 할 수 있는지를 배우면 그때 내가 통장 다시 돌려주마. 우리 아들도 내가 돈 관리해주고 용돈 30만 원씩 받으면서 생활하니 1,500만 원이라도 모은 거야. 안 그랬으면 모으지도 못했어. 그러니 너도 용돈 30만 원씩 받아서 생활하고 다른 돈은 다 나한테 보내렴. 이렇게 해야 돈 모을 수 있는 거야. 엄마가 돈 관리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테니 이번에 결혼식 하고 나서 월급 통장 가져오렴. 우리 부모님도 한 번도 건든 적 없는 월급 통장을 갖고 오라는 말에 너무 황당해서 대답도 못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검소하다고 알고 있었지 그 돈을 엄마가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연애할 때 종종 아껴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검소하다라고만 생각했었어요.
주변 남자친구들이 술에 자동차에 돈 펑펑 쓰는 모습을 봤던 터라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아서 돈 관리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었어요. 오빠는 돈 관리 어떻게 해? 진짜 검소한 스타일인 것 같아. 나도 아껴 쓰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생각만큼 안 될 때도 많거든. 그런데 오빠는 본인이 생각한 지출만 하고 다른 것들은 안 하는 모습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냥 돈 쓰는 게 별로 재미없기도 하고 굳이 써야 하나 라고 말했었거든요. 어머님이 통장을 관리하고 있어서 돈이 별로 없으니 쓸 수 있는 돈이 없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본인 엄마가 돈 관리를 해주고 있다고도 말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어머님이 돈 관리해준 것을 알게 되니 괜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오빠 몰랐는데 마마보이였더라? 돈 관리한 것도 어머님이 하신 거였다며?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는 본인이 한 것처럼 얘기할 수 있어? 나는 오빠가 검소하고 돈 관리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마마보이야. 그리고 엄마가 나보다 돈을 더 잘 모으시기도 하니 내가 도움을 받은 거지. 그렇게 해서 돈을 안 모은 것도 아니고 모았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해? 그냥 우리 엄마가 싫으니까 사사건건 짜증내는 거 아니야? 장인어른이 1억 보태준다고 해서 지금 우리 집안이 만만해서 그래? 그냥 장인어른한테 1억 받지 마. 그냥 우리 힘으로 대출을 받든지 월세를 내면서 살든지 하자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화를 내야 할 사람은 난데 본인이 더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괘씸한 마음에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저희 엄마는 자초지종을 들어보시더니 마마보이였냐고 펄쩍 뛰셨어요. 그런데 아빠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면서 부모님이 검소한 스타일이면 그렇게 배웠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빠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기도 했었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모습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오빠 편을 들더라고요. 그날은 너무 화가 나서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잠에 들었어요. 서로 화가 단단히 나서 연락을 한 2일 정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연락을 안 하니 저도 나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화낼 필요가 있었나?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서 괜히 부담감에 더 짜증이 난 건 아닌가? 그리고 오빠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어디서 애를 낳아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반응을 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이니까 다른 부분들을 잘 맞추면서 결혼해야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나도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된 것 같아.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계속 이것저것 안 된다고 하니 나도 모르게 화가 많이 났었나 봐. 그래서 더 오빠한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 것 같아. 근데 사실 결혼하는 건 우리니까 우리가 더 많이 얘기하고 우리가 결정했으면 좋겠어. 어머님이 조언을 주시는 거야 당연히 감사하지만 어머님 말씀이라고 다 오케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월급 통장을 드리는 건 반대야. 둘 다 회사 처음 다니는 사회초년생도 아니고 둘 다 직장 생활한 지 곧 있으면 10년 차인데 서로 얘기하면서 아껴 쓰면서 살면 될 것 같아. 남자친구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화해를 했어요. 우리 둘만 잘 맞으면 다른 것들은 잘 헤쳐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는 도중에 시어머니가 식사하러 오라 하셨어요. 식사를 하는 도중에 또 월급 통장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저번에 월급 통장 갖고 오라고 한 뒤로는 네가 별말이 없어서 월급 통장 결혼하고 가져올 거지? 용돈 30만 원이 너무 적으면 엄마가 40만 원까지는 줄 수 있다. 어머니, 오빠랑 얘기해봤는데 월급 통장 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20대 초반도 아니고 둘 다 30대 중반이기도 하고 월급도 적지 않아서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 씀씀이가 너무 크다니까. 월급 통장 안 맡길 거면 너희 혼수 좀 줄여라. 혼수 줄이는 비용을 현금으로 주마.
솔직히 너희가 고른 혼수들이 너무 비싸잖니. 내가 돈이 아까워서 그러겠니? 다 너희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도중에 남자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한테 한 소리 하려고 그러는 건가? 라는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뭘 갖고 나왔어요. 자세히 보니 통장이더라고요. 그렇게 본인 통장을 저와 얘기한 것과는 다르게 어머님께 드리더라고요.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랑 다 얘기된 거였잖아. 그런데 지금 어머니한테 월급 통장을 드린 거야? 솔직히 엄마 말 들어서 나쁠 게 뭐가 있어. 정말 엄마가 우리 돈 가지려고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더 도움되라고 그러시는 건데. 나는 엄마 말 듣는 게 우리한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 그때 네가 말한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여태까지 난 엄마가 돈을 모아주시기도 했고 그렇게 적지 않게 돈을 모으기도 했으니 엄마 말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본인 할 말만 하고 태연하게 밥을 먹었어요. 통장을 건네받은 어머니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저를 쳐다보셨어요. 결혼하기도 전부터 어머니한테 월급 통장을 드린다고? 지금 나 보는 앞에서 이러는 거면 나도 이렇게 하라는 뜻이야? 어떻게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나랑 얘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합의된 거 아니었어?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 우리 결혼 없었던 걸로 하자. 벌써 이러는데 오빠를 어떻게 믿고 살겠어? 그냥 우리 결혼 없었던 걸로 하자. 아니 얘, 너는 나한테 돈 맡기는 게 그렇게 싫니? 내가 너 돈 떼어먹는다니? 그리고 월급 통장 맡기기 싫으면 혼수를 줄이라니까. 어머니, 혼수로 고른 가전제품 저희 회사에서 직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품목들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고른 것들도 있고요. 인터넷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인데도 비싸다고 하시면서 다른 제품 사라고 하시는데 왜 안 좋은 물건 사면서 돈을 아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사람들이 왜 대기업 들어가고 싶어 하겠어요. 이런 혜택들 때문에 그런 건데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누려야죠. 아, 오빠는 할인 혜택 못 받지만 받을 수 있는 나는 복지 누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상황인 거 뻔히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내 앞에서 어머님 편을 들 수가 있어? 지금부터 이러는데 나중에 안 그러겠어? 오빠는 엄마랑 더 살아야겠네.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없었던 일로 해. 라고 얘기하고는 친정으로 왔어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오빠가 미안하다고 연락하면 받아주지 말아야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파혼하게 되었어요. 2달째에 오빠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회사랑 계약이 끝나서 파혼한 뒤로는 볼 수 없었거든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이제 와서 왜 전화를 하고 그래? 아니, 다름이 아니라 너 아직도 직원 할인 할 수 있지? 혹시 그거 기한 같은 것도 있나? 한 번 쓰면 다음에는 못 쓰는 거 아니지? 이번에 우리 엄마 집에 15년 쓰던 세탁기가 망가져서 그러는데 우리 엄마가 너 직원 혜택 받아서 세탁기 사면 얼마나 저렴하게 살 수 있는지 좀 물어봐 달라고 해서. 인터넷이나 다른 곳에서 사는 것보다 얼마나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제품 몇 개 보내줄 테니까 가격 좀 알아봐서 보내줄 수 있을까? 사과를 하는 건 바라지도 않았는데 뻔뻔하게 본인 엄마 세탁기 바꾸는데 내 직원 혜택을 사용하려고 연락한 게 기가 찼어요. 한편으로는 와, 이런 사람이랑 결혼 안 하길 천만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가슴이 확 뚫리더라고요.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가 지금 결혼 얘기하고 있었던 때도 아니고 파혼으로 끝났는데 지금 연락해서 내 직원 혜택을 받을 수 있냐고? 내 직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내가 그걸 왜 해줘야 하는데? 내가 오빠 세탁기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하려고 대기업 들어간 줄 알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 하며 전화를 끊고 나서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씩씩거리며 통화를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흥분이 안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반차를 내고 근처 카페숍에서 달달한 커피 하나 시켜 먹으면서 화를 식혔어요. 우리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고 나랑 그렇게 헤어져서 연락 한 번 없더니 대뜸하는 말이 세탁기 직원 할인 받아서 살 수 있냐고 물어본다니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 준비를 하다 엎어지게 돼서 스스로를 자책할 때도 있었거든요. 내가 성질이 너무 못됐나 생각했었는데 이런 집구석이랑 안 엮인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파혼하게 된 게 조상님이 도우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지내다가 새로 오신 팀장님이랑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한번 파혼이라는 일을 겪게 되니 다가가는 게 어렵기도 하고 그랬는데 팀장님이 먼저 그런 건 사고라고 하시더라고요.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서 요즘 저는 팀장님과 알콩달콩 연애 중이에요. 똥차 가니 벤츠가 온다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결혼 준비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때와는 다르게 잘 되려니 정말 막힘없이 쭉쭉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결혼식 올리게 될 것 같아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